폭로될까봐 걱정된다. 무엇이 폭로될까봐 걱정될까요?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불리는 법무부 전 차관보 브루스 오 씨가 오늘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그리고 감독위원회로부터 소환돼서 청문회에 출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여러분 정성이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 링크는 이 밑에서 페이팔로 시작하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비공개로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법무부 서열 4위였던 브루스 오가 왜 트럼프 엑스파일 작성자인 크리스토퍼 스틸하고 꾸준히 접촉했는지. 크리스토퍼 스틸은 이제 영국의 전 MI6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상부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왜 크리스토퍼 스틸하고 꾸준히 접촉했는지. 셋째, 부인 넬리 오어. 어제 제가 오베드 시간 통해서 사진 보여드렸죠. 부인 안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인인 넬리오, 백인 여성인데요. 넬리오하고 함께 이 부부가 러시아 스캔들 조작 및 공모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오 씨를 소환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간에 달하는 청문회였는데요. 그 브루스 오 씨는 비교적 협조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대목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죠. 의회 전문 매체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중도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그 The Hill은 법사 및 감독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2016년 대선 때 법무부의 트럼프 캠페인 감청 행위가 생각보다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메도스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크 메도스 의원이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 FBI는 엑스파일의 작성 경로에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배후의 경쟁 후보 힐러리하고 민주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프를 감청하려 했다. 이러면서 법무부를 비난했습니다. 또 시사 주간지죠. 뉴스위크 요새 보면은 원래는 굉장히 이제 그 좌파 언론으로 유명했는데 좀 굉장히 그 중도적인 입장을 좀 가끔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뉴스위크 온라인판은 그 브루스 오 씨가 엑스파일을 비롯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의 데럴 라이자 의원, 캘리포니아 의원인데요. 이번에 정계 은퇴하죠. 아무튼 그 데럴 라이자 의원은 디테일에 대해 물을 때마다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브루스오가. 그러면서 위중죄에 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이렇게 오 씨를 향해 질타했는데요. 법무부는 지난달 그 7월에 의회의 강한 압력 속에 X파일이 첨부된 감청 신청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파이자 애플리컨트를 공개했는데요. 그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은 법원 측은 FBI 측은 X파일을 작성한 뒤에서야 트럼프 캠프 감청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FBI는 2차례에 걸쳐 감청을 시도했지만 해외 감시법원이 감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감청 신청서가 보안상 이유로 대폭 삭제된 채 공개돼서 보수 진영에서는 법무부가 감청한 이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국민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정정당당하게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그런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을 도청 및 감청한 이유를 알려면은 그 감청 신청서, 해외 감시법원에 제출한 감청 신청서 내용이 전면적으로 공개돼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 redacted 됐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다 까만색으로 다 칠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이게 허가가 났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폭 삭제된 채 공개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아니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권으로 전면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프 세션스가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일단 법무부 행동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러면서, 하지만 만약 타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나온 내용들이 뭐 오늘 나온 건 아니지만 어제 그제 계속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팍스뉴스에서 특종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오 씨가 엑스파일 작성자인 크리스토퍼 스틸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또 크리스토퍼 스틸이 오 씨를 통해 브루스 오를 통해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수사 중인 특검팀한테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특검팀에 접촉을 했는데 야, 왜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래서 더 걱정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팍스뉴스가 입수해 보도한 오 씨, 그 브루스 오의 이메일, 문자, 그리고 메모 내용에 따르면은 크리스토퍼 스틸이 브루스 오한테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해고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들이 폭로될까봐 걱정스럽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청문회에서도 브루스 오한테 무슨 폭로가 두려웠는가 이런 질문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주체가 FBI인 것 같아요. FBI가 폭로될까봐 두렵다 아닐까 지금 추론이 됩니다. 뭐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제임스 코미도 있겠죠. 아무튼 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작년 3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고가 됐습니다. 제가 뭐냐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문자 내용에 나왔다고 그랬죠. 코미가 해고돼서 걱정된다 이렇게 스틸이 브루스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작년 3월에 이제 코미가 해고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근데 마치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서 코미를 해고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한국 한인 언론이 그대로 보도를 했어요. 그것도 그대로 보니까 그거 가짜 뉴스인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당시 라드 로젠스타인이라고도 하는데 뭐 라스트 네임 정확한 발음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의원들도 왔다 갔다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 이메일 스캔들 사건하고 관련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 FBI가 봐주기 수사한 거예요. 어쨌든 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FBI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는 이유로 당시 국장인 코미에 대한 해고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왜 봐주기 수사냐? 얘기했죠. 휴대폰, 아이패드, 블랙베리 다 망치로 이렇게 때려보시거나 브리치피트라는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용 지우거나 그랬습니다. 그것도 특히 연방의회가 소환했는데도 소환한 뒤에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거예요. 위법 행위들을.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망치로 때려부시고 삭제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거를 삭제하고 또 블랙베리를 제출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심카드를 뺀 채 제출하고 엿먹으라고. 그런데도 그냥 괜찮아. 그래도 당신은 힐러리잖아. 우리 봐줄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FBI가 얼마나 썩었는 제가 일반 요원들을 썩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FBI 건물 7층에 그 고위 관계자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부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제임스 코미, 뭐 앤드루 머케이브 이런 사람들이 이제 7층에 일했던 사람들이죠. 오늘도 다음 토픽입니다. 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 국무장관한테 야, 북한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요구를 못 들어주느냐? 왜냐하면 아직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비핵화를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언제든지 수시로 북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비핵화 입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현재 트럼프 정부는 미북 회담 이후 북한이 보여준 대표적인 비핵화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를 들었는데요. 또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는 것도 비핵화 대화에 나서는 북한의 성의 정도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는 보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CNN에서 보도했어요.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놓고 무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뭐 편지로 미국을 위협했다는데요. 그래서 김영철이 마이크 팜페오 국무장관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초기 협상이 무산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도 뭐 담겨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했습니다. CNN 보도라서 뭐 약간은 의심스럽기도 한데 일단은 그 CNN 인용해서 보도한 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핵하고 미사일 실험을 다시 가동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상 미국하고 북한 간 협상이 이제 그걸로 완전히 거의 중단됐다고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미국은 오히려 이제 더
뭐 오히려가 아니죠. 계속 당연히 계속해서 추가 제재를 하는 시나리오를 펼치게 됩니다. 지금 수십 개, 수백 개 추가 제재를 더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건 북한이 정말로 우려하고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벼랑 끝에 몰린 건 미국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김정은이 몰려있기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로서는 뭐 그래 말려면 막 이렇게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일각에서는 김영철이 보냈다는 편지에 이런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북한의 호의적인 표현도 담겼을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의 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적대적인 상황까지 간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측 입장은 달라요. 워싱턴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취소했던 이유였던 김궤관 그리고 최선희의 공격적인 성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북한이 취소를 하게 폼페이오의 방북을 취소하게 한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워싱턴 정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으로 북한의 종전선언 선행 주장을 수용하는 대신에 핵 리스트 제출 시한을 못 박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여기에 이제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호전적인 벼랑 끝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북을 이제 아예 취소해버리는 그런 맞벼랑 맞받아치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스타일에 이걸 그냥 그대로 끌려가지 않겠죠. 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종전선언보다 더 다루기 까다로운 평화협정을 비핵화 협상 초반에 그것도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뭐 이거를 막판에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초반에 받아들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요구한 겁니다. 트럼프한테. 트럼프 대통령 뭐 스타일 알면서도 이걸 뭐 요구했겠죠. 북한도. 어쨌든 평화협정을 하면은 북한 체제를 완전히 인정해버리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거는 섣불리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또 북한이 미국을 언제든 북한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오케이를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평화협정이 어느 정도 생각할까 말까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협상 초반에 평화협정 달라, 뭐 종전선언 달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서로 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근데 양국 발표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국무부는 헤더 나와트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강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그날까지 압박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반면에 한국 외교부는 강 장관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라고 언급을 했는데 국무부 발표에서는 평화체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간에도 어느 정도 견해가 북한을 향한 그런 시선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비핵화 이슈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폼페이오 그리고 존 볼턴, 트럼프 대통령 요 세 명이 이제 사실상 다 좌지우지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그리고 이번에 뭐 제가 이제 다음 오베드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가 무역협정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이제 자유라는 단어를 뺐죠.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내용을 대충 봤는데 거의 미국이 요구하는 게 거의 80~90% 수용이 됐어요. 완전히 그전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그런 무역협정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끝까지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멕시코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스템적으로. 뭐 이제 캐나다도 이제 너네도 막차 타려면 막차 타,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게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북한을 향해서 그래 평화협정 해줄게, 뭐 종전선언 해줄게 이럴까요? 뭐 꿈에도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은 절대 그렇게 미리 줄 거 다 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모든 협상을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그래요. 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지금 정계 입문한 뒤에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정계 입문한 게 2015년 6월이니까 이제 뭐 6, 7, 8, 3년 조금 넘은 거죠. 근데 그동안 딱 보면은 절대 이렇게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 제가 보면은 뭐 언론을 상대로 특히 주류 언론 상대로는 다 물러섰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근데 트럼프는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더라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북한 이슈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류 언론 이슈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주류 언론 제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미국이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언론 부패라고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고 순순히 트럼프가 김정은이나 북한 말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원영석의 오베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 누르면 오베드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